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봤던 사람입니다. 넥타이만 풀었을 뿐이고 옷을 편하게 입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뭘 공부했던가요? 기억나신가요? 뭐 부동산 하다 말았죠. 부동산 하다가 나지가 어떻고 택지가 어떻고 이런 걸 했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학 총론을 했었습니다. 그 총론에 세 가지 사항을 공부했어요.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기억난가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분류에서 토지의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했다고. 가장 먼저 뭐 나왔던가요? 택지, 부지. 그다음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 후보지행지, 필지, 핵지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의 특성에서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을 제가 가볍게 언급했고, 이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여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부증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총 여러 가지 있는데 분산 특성은 여러 가지, 토지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5가지 공부했습니다.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알고 간다. 그러면 불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에서 중요한 말, 부증성에서 중요한 말 이런 것을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나면 돼요. 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맞아. 그런 걸 공부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이 나왔습니다. 지역 분석, 지역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부동성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지역이란 말이 부동성이 시험이 매년 나와. 부동성이 그러니까 부동성이 10번 나오면 그 10번 중에서 지역이란 말이 5번 이상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역 그러면 부동성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책을 받았는데 책이 좀 깔끔해 보입니까? 그런가요? 그냥 대충 생겼구나 이렇게. 침묵은 금입니까? 학원에 와서 침묵은 금이 아닌데 밖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밖으로 제가 물어보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으로는 대답하셔야 돼요. 스스로 제가 뭘 물어보면 속으로 아 맞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그게 이제 실력이 업될 거니까. 이 책을 보면 이제 책을 이번 11월 12월 과정에서 이 책 내용 전부 다 공부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부 다 그러려면 오후 2시 반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군데군데 건너뛰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중요한 부분하고 이제 1월 2월 되면 이 책의 약 80%가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까지 가면 그러면 이 책이 전부 다 저에게 한 번씩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3, 4월 과정에 가면 이제 3번 도는 거야. 11월, 12월, 1월, 2월, 3, 4월 이렇게 3번 도는데 3수 나는데 제가 이제 다 언급을 했어요. 이 책 있는 내용.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얼마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이 50% 정도 기억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를 갖다 주면 그게 풀린다? 잘 안 풀린다?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또 기출문제도 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책 볼 때 단원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기출 지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제 21페이지부터 배울 건데 책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1페이지, 27페이지 가봐. 27페이지, 21페이지부터 해서 26페이지까지가 하나의 단원입니다. 이제 한 단원이면 그러면 27페이지 갔더니 기출 지문이라고 나와. 요 기출 지문이 가장 중요한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요 기출 지문을 OX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OX입니다. 지문 5개 중에서 옳은 거 고르십시오. 틀린 거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OX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8개 지문이니까 한 문제 반이잖아요. 한 문제 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O인지 X인지 모르겠다. 그럼 가장 뒤쪽으로 책 가장 뒤쪽으로 가면 그러면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은 그냥 동그라미 해놓고 틀린 지문은 왜 틀렸는가 뒤쪽에 가면 해설을 해놨다고. 그래서 거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가면 그러면 기출지문 여기 정답 및 해설 나왔습니다. 은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책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받고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 책은 21페이지를 한번 펼까요? 21페이지. 책 21페이지에 파트 2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제론이 부동산학 개론 총 8개 파트 중에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이게 부동산학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이 법학이냐 경제학이냐 뭐 이게 뭐 건축공학이냐 이렇게 나누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내용이요. 그래서 부동산학과의
교수님들, 우리나라에 많은 부동산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학교 교수님들은 대부분 박사잖아요.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는 경제학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부동산학을 공부하신 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이고 그러면 21쪽의 부동산 경제론이 여기에 이제 부동산학의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는 뭘 배우냐면 부동산학은 밑바탕이 경제학이니까 부동산학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경제 이론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부동산 경제론이 두 번째 파트인데 부동산 경제론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수요 공급 이론이 있어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그럼 여기 부동산 빼버리면 그냥 수요 공급 그러면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경제론 그러면 경제학이나 부동산학이 되는 거.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럼 느낌상 1번 수요 공급 이론이 많이 출제하겠습니까?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 많이 출제할까요? 수요 공급 이론이 훨씬 더 많이 출제합니다. 자, 올해 부동산 경제론에서 5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 4문제, 경기 변동에서는 1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5문제 내지 6문제 나올 건데 4문제는 잘 안 내요. 거의 다 5개, 6개 낼 건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게 퐁당퐁당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있잖아요. 퐁당퐁당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경기 변동을 냈어요. 올해는 뭘 냈을까? 거미집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다시 경기 변동 이론이 나올 확률 여기 경기 변동이 나올 확률이 높죠. 올해는 거미집 냈으니까. 자,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1년에 저에게 1년에 2번 수업 들으면 돼요. 매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공급 이론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알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매번 듣는 게 아니라 매주 듣는 게 아니라 2달에 한 번씩 듣거든. 그러니까 2달이 지나서 또 들어보면 들었던 것 같은데 새롭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뭘 배우냐면 4가지 사항을 배울 건데 오늘은 요 3번까지 배울 거예요. 3번까지. 그럼 3번까지 배우는데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을 배울 건데 이 균형의 변동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균형의 변동을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정도를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의 변동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내용이 10개라면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2개 냈어요. 2개. 앞으로 8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게 안 낸 게 출제해버리면 우리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출제했던 것을 바탕으로 그것만 맞추면 되는데 새로운 것이 출제됐다. 그러면 어떻게 잘 찍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일단 3번까지는 이제 공부해 볼까요. 자 패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격 이론이라고 그래. 가격 이론. 자 봅시다. 경제 이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가격 결정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무엇을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말이야. 시험은 다음 중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런 거 물어봐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그러면 이제 가격 이론인데 요 그림이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 그러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뭐랍니까? 협상을 통해서 무엇이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돼요.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물건을 10개를 사고 팔았다. 그 10개를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거래량,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제가 앞으로 수요 곡선 많이 말할 건데 근데 바쁘면 D라고 할까? D는 디맨드가 수요고 그러니까 D라고 쓰거나 아니면 제대로 되도록이면 제가 수요 곡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공급이 서프라이가 S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수요 곡선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마음입니다. 수요자의 마음. 공급 곡선은 공급자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 점이 수요자의 마음과 공급자의 마음이 같은 지점이야. 같은 것을 균형이라고 해요. 치우침이 없는 거. 저의 목표가 뭐가 목표냐면 내년 10월 달에 저의 부동산학 지식과 여러분의 부동산학 지식이 균형 상태에 있기를 바라요. 균형 상태.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학 결혼 지식이, 부동산학 지식이 여러분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게 균형 상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도 합격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균형이야. 균형은 뭐 똑같아 해서 뭐 이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균형점 또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균형점에서 가격이 있을 건데 그걸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자, 균형 가격이고 요 균형 가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정확한 표현은 요 균형 가격의 정확한 표현은 시장의 균형 가격입니다. 근데 시장을 생략해요. 생략하고 균형 가격. 또 균형도 생략하고 그냥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냥 요 봐요. 요 균형 가격을 시장의 균형 가격 줄이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 시장도 균형도 빼버리고 그냥 가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균형점에서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인데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시장의 균형 거래량인데 시장 빼버리고 균형 거래량, 균형도 빼버리고 거래량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배우겠다는 소리 이거. 그러면 경제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경제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 그럼 경제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 수요, 공급, 그다음에 뭐요? 가격. 이렇게. 그럼 이 경제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것을 경기가 변동한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쁩니다. 침체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변동한다. 이걸 경기 변동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을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뭘 공부한가 볼까요?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요 공급에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는데 수요에서 저하고 1년 동안 이렇게 6가지를 배워요. 수요의 개념부터 해서 6번 수요 변화 요인까지 6가지 배웁니다.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이렇게 해요. 수요하고 공급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나오면 바로 공급이 나와야 돼. 수요 있는데 공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경제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 나오고 공급이 나온다. 그럼 공급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6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잘 맞추네요. 6가지. 그럼 6가지 나오는데 이제 공급 볼래요? 공급의 개념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요량 결정요인일까 공급량 결정요인일까? 공급량 결정요인. 그다음에 공급 법칙, 공급 곡선,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책은 21쪽부터 해서 24쪽까지 수요가 나와요. 그다음에 25쪽부터 해서 공급이 나옵니다.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저 수요의 개념과 공급의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개념 배우고 공급 개념 배우고 이렇게 할 거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수요를 다 공부하고 나서 공급 가잖아요. 그럼 꼭 안 배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같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다음에 수요량 결정요인 배우고 공급량 결정요인,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수요의 개념 배우고 공급 개념 배우고 2, 3, 4 배우고 여기 2, 3, 4 배우고 그다음에 5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배우고 그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배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수요만 이해되면 공급도 자동적으로 이해되게 돼 있어요.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수요가 더 잘 나와요. 이게 10문제가 나온다면 수요가 6개 내지 7개를 출제해요. 근데 공급은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요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공부할 때 자, 경제 이론이니까 처음 들을 때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인드가 수요가 나오면 내가 수요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공급이 나오면 공급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수요를 더 잘 맞춰요. 공급보다는. 왜 그러냐면 공급자 역할을 별로 안 해봤거든 우리가. 수요자 역할만 해봤지. 그러니까 공급이 나오면 내가 공급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약간 쉬워집니다. 완전히 쉬워진 게 아니라. 많이 긴장하고 계시네요. 긴장할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21조에 가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공부해야죠. 수요 몇 가지 배운다고요? 6가지. 다시 가볼게요. 수요 6가지 배웁니다. 자, 그 말 안 했네. 제가 긴장했나 봐요. 이 말 안 했네. 그럼 이 6가지 1년 동안 배울 건데 이 6가지 사항이 비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비중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근데 이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수요에서 딱 하나만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만. 6가지를 다 공부하면 좋을 텐데 하나만 공부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뭘 공부하겠는가? 몇 번을 공부해야 돼요? 6번입니다. 수요 변화 요인. 이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해요. 안 나오면 시험 다시 봐야 돼요. 매번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에서 수요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요의 개념.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이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해요. 그럼 2번, 3번, 4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까? 아니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출제 비중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올해 시험은 좀 짜증나긴 했어요. 올해는 요 수요곡선에서 아주 수요공급 이론의 경제학의 본질을 물어봤습니다. 본질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지 40문제를 보고 나면 제가 매번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올해도 요 수요에서 안타까운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말할까 말까 막 입이 간질간질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걸 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아직 한 번도 안 출제하지 않았는데 그 입이 간질간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가볍게 언급을 하고 다른 학원은 약간 좀 강도 있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급한 게 있는데 근데 그 학원이나 우리 학원이나 많이 못 맞추더라고.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수요 곡선에서 약간 어려운 걸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어려워요. 그럼 공급으로 갈게요. 공급에서도 출제 비중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럼 공급에서 1번 타자가 뭘까요? 공급 변화율. 여기 1번 타자. 이렇게. 공급의 개념은 안 중요해요. 이제 공급에서는 요 공급 변화 요인 요 정도가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하나씩 내면 네 문제 내겠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자, 이제 공부해 봅시다. 그럼 이제 수요 개념 배우고 공급 개념 배울 건데요. 수요 공급 개념 배우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까 화면을 다시 이렇게 옮겨가 볼게요. 자, 앞으로. 자, 이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수요고 공급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만나서 가격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가 뭐냐? 도대체 수요곡선이 아니라 수요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여기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제학을 모르신 분들은 수요 그러면 물건을 샀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싶답니다. 물건을 사고 싶다. 그게 수요예요. 요거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내요. 그럼 공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 그런 물건을 팔았다 그러는데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물건을 팔고 싶답니다. 그게 공급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요 수요는 무엇을 만나요? 공급을 만나요. 그럼 수요가 공급을 만나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가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사버린 것은 가격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버린 것은 수요가 아니라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다가 수요입니다. 사고 싶은 마음을 수요라고 그래요. 공급은 판 겁니까? 팔고 싶은 겁니까? 팔고 싶다. 지금 한 말이 우리 시험에서 5,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도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요란 물건을 산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의 이제 개념으로 가볼게요.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수요의 개념 이렇게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는 일정 기간이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아파트를 산 겁니까?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수박 수요다. 그러면 수박 수요란 한 달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수박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수요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수요인데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요 일정 기간을 유리한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요 구입하고자 한다를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고 욕구를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아직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수요는 유리한 개념이다. OX O. 뭔지 모르지만 유리한 개념이다. O.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OX O. 수요는 유효수요다. OX O. 그러면 유리한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수요 나왔습니다. 그 반대. 자, 반대 들은 거. 유량의 반대가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여러분 저량이 뭔지 몰라요. 유량이 뭔지 모르고. 그러면 수요는 저량 개념이다. 수요는 저량 개념이다. OX, X. 요 사전적의 반대가 사후적이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사후적 개념이다. OX, X. 유효수의 반대가 AB적 수요, 잠재적 수요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AB적 수요이다. OX, X. 시험은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요 일정 기간은 유일한 개념이라 하는데 자, 이 말이 어울린가 봐봐요. 지금 하는 말이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옳은 말인가 봐봐요. 자, 1번 지금 내가 사과 수량이 10개다. 지금 10개다. 이거하고 2번 내가 한 달 동안에 사과 수량이 10개다. 어떤 게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선생 지금 사과 수량이 몇 개야? 그건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사과 수량이 몇 개입니까? 1년 동안에 사과 수량이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의 1년 동안 아파트 수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수요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에게 어느 분이 그래요. 홍쌤, 사과 수량이 몇 개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 수량이 30개요. 그래요. 30개요. 그러면 지금 사과 수량이 30개라고 했으면 이 사과 수량이 저의 사과 수량이 많은가요? 작은가요? 알 수가 없어요. 30개라고 해버리면 그냥 제가 막연히 사과 수량이 30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과 수량이 많은가 작은가 알 수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 사과 수량이 30개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꼭 드십니까? 아니요. 1년에 30개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30개면 하루에 하나씩 먹으니까 사과 수량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사과 하나씩 드신 분 드물어요. 그럼 제가 하루에 한 달에 사과 수량이 30개다. 그럼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30개라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드십니까? 아니요. 1년에 30개입니다. 그래요. 그럼 1년에 30개면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기간을 말해야 돼. 일정 기간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한 달이냐 1년이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수요는 앞에다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럼 유량 개념이죠. 그다음에 구입하고자 한다. 요 구입하고자 한다는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지 않은 겁니까? 구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사전적이라고 그래. 사전적. 그럼 사전적이란 말은 뭐뭐 하기 전이야.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제 친구를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만나고 싶은데 야 12월 달에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친구가 나 12월 달에 해외 여행 가는데 언제 가느냐 그랬더니 12월 12일 날 간다고 그래. 그럼 제가 그러냐 그러면 미리 사전에 나에게 한번 연락 한번 주라. 그 전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전적이라 뭐뭐 하기 전에. 그러면 수요는 물건을 샀습니까? 사기 전입니까? 사기 전이죠. 이것을 사전적이라고 그래. 그럼 반대가 사후적이거든. 사후적. 그럼 사후적은 실제로 사버린 거야. 사버린 거라고. 구입한 그러면 이것은 사후적이야. 그러면 수요는 구입하고자 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그럼 반대가 사후적 개념이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구입하고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 반대가 뭐예요? 구입한. 그럼 구입한 그럼 뭐다 x다? x. 요 수요를 구입한이라고 해서 시험을 3번인가 4번인가 출제합니다. 자, 됐네 이제. 그다음에 이 욕구 갑시다. 욕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구 그러면 이거잖아요.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자고 싶다 했다거나 이러고 되는데 공부하고 싶다는 없죠. 그렇죠. 공부하고 싶다는. 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욕구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 수요 공급에서 말하는 이 욕구는 막연히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근데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돈이. 그러니까 돈 가지고 물건을 사고 싶다. 그게 욕구입니다. 그럼 이 욕구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돼. 어떻게 충족해야 되냐면 돈이 있으면서 물건을 사와야 돼. 그걸 유효수라고 그래요. 자, 유효수 가봅시다. 내가 사과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지불 능력이 돈이야. 돈. 사과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구매 의사. 그다음에 10억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공급자 만나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욕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 뭐하고 뭐? 구입 의사와 그다음에 지불 능력. 지불 능력이 돈이야. 돈. 그럼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구매 의사만 있는 거지 지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공급자가 와서 저에게 제가 갔습니다. 아파트 파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판다고 그래. 얼마요? 30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계약서 씁시다. 나 돈 없는데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이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요가 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돼요. 요 욕구가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 요 두 가지를 갖춘 것을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OX? O. 그럼 만약에 이건 수요인가요? 내가 살 의사는 있어요. 구매 의사는. 근데 지불 능력이 없어요. 그럼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라고 해요. 이 수요 붙었는데 무늬만 수요예요. 수요가 되려면 유효 수요만 수요입니다. 그럼 구매 의사만 있지 지불 능력은 없다. 수요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요의 개념이 이제 얼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뭐 실제 구입량 이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이건 하지 마. 지금은 제가 언급만 하는 거니까 유량과 저량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요의 개념은 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유량과 저량, 요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수요. 그러니까 수요를 시험에 출제할 때 포인트가 세 가지야. 유량, 사전적 개념, 유효수요. 근데 이 유량에서 가장 시험을 잘 내요. 유량에서.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별도로 공부할 거라고. 그럼 요 사전적 개념은 이걸로 끝이야. 구입하고자 한다. 이러면 옳은 말이고 구입한 틀린 말이고 욕구는 막연히 사고 싶다가 아니라 지불 능력을 갖는 수요. 유효 수요만을 수요라고 한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유량과 저량이 남았어요. 유량과 저량을 가장 시험에서 잘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할 거라고. 자,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공급으로 가야 되겠네. 공급. 자, 공급으로 가봅시다. 공급 개념으로 25페이지. 공급은 이렇게 하죠. 아파트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를 판매한 욕구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이제 공급도 일정 기간 그랬으니까 유일한 개념이네요.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욕구는 막연히 내가 아파트를 팔고 싶다. 그래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있어야 돼. 내가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를 50개 팔고 싶다. 그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아파트를 판매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로 갖춘 것을 유효 공급이라고 그래요. 공급의 개념은 잘 내지 않아요. 공급의 개념에서는 요 유량 있죠. 유량과 저량은 수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필요 없고 공급에서 유효 공급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공급도 판매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와야지 판매한 그럼 OX, X. 자, 공급 개념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고 갑니다. 수요, 구입한 OX, X, 공급, 판매한 OX, X. 자, 하나 공부했어요. 이렇게. 요 밑에 공급량, 공급자 가격도 역시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21쪽으로 다시 옵니다. 21쪽으로 다시 와서 우리 수요의 개념에서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인데 이제 유량 개념 요걸 공부할까요? 그래서 21쪽 하단부로 가면 유량과 저량 그래서 최근에 31회 때 출제했다가 나왔습니다. 10번 이상 출제해요. 유량과 저량은 10번 이상. 자, 보게요. 21쪽으로 다시 와서요. 유량과 저량입니다. 그러면 요 유량과 저량을 우리 시험에서는 몇 가지를 물어보냐면 세 가지를 물어봐요. 세 가지.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물어봐요. 유량이 무슨 말입니까? 저량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고 나와요. 세 번째 사례 문제를 줘요. 그럼 세 가지인데 졸리시네 벌써. 큰일 났네. 제 말이 자장가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잠을 깨야 되겠네. 유량과 저량은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 요 개념은 두 번 출제, 한 세 번 출제했어요. 두 번째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문제. 요게 열 몇 번 출제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사례. 사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문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럼 유량과 저량 관련해서 요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요 세 가지 묶어서 열 몇 번 출제, 12번인가 출제해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요 구분하는 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분이 시험은 대부분 이렇게 줘요.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저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암기상이 되는 거야. 상. 그러면 여기에 진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할 건데요. 경제학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럼 경제학 책을 딱 넘기면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임금이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자본이 자산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들을 경제학자들은 유량과 저량으로 나눠요. 경제학자들은 우리 살아가는데 유량 몰라도 저량 몰라도 살아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유량 저량 몰라도 다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경제학 책 공부를 안 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시험에서 유량이 뭐냐고 물어보고 저량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개념이 이거 개념이요.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유량이라고 그래요. 또 지금도 뭔 말이지 근단 말이에요. 저량은 일정 시점을 명시한 것을 저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저량에서 이 저가 저수지할 때 저자고 저축할 때 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의 저축액이 얼마입니까? 뭐 10억이다. 그걸 저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볼게요. 자, 유량과 저량을 제가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 네, 소득이 얼마입니까? 물어봐. 소득이요. 소득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2,730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물어본 분이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소득 2,730이야. 2,730이야. 그러니까 물어본 분은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은 제가 2,730이 제 한 달 소득이 2,730으로 생각한 거야. 한 달 소득을. 그래서 저는 연봉이야, 연봉. 1년 동안. 그럼 소득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이게 많다 작다가 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유리한 개념이라고 그래. 유리한 개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당신 소득은 얼마입니까? 1년 동안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럼 한 달 동안의 소득은 뭐라고 그래? 월급. 1년 동안의 소득은 연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리한 개념입니다. 그럼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이제 저량은 지금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는가 봐봐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1번 선생님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요거하고 선생님 한 달 동안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1번이 맞아요. 지금 재산이 얼마입니까? 말이에요. 그럼 한 달 동안의 재산은 내가 12월 1일 날은 재산이 50억이었는데 근데 10일 후에 25억으로 줄어들어요. 재산이. 왜? 주식 가격이 반토막 났으니까. 그러니까 요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에서 재산이 많다 작다는 거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재산이 많다 작다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 시점을 정하는 것을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내죠.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유량 개념이란 유량 개념이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것이다. OX, X 그게 요 개념이야 개념. 그거 냈고 이제 개념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량에 해당되는 거, 저량에 해당되는 거 구분할 거예요.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가 같아요? 유량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 무수히 많아요. 요 등자 붙였잖아요. 등자. 그러니까 등자 붙었으니까 무수히 많죠. 그럼 저량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 무수히 많아요. 등자 붙었으니까. 요거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나온 게 이제 여기 시험에 저랑 게 주로 나온 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외에 유량과 저량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주로 이걸 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하는 거야. 내년 10월 달까지 암기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암기 못하는데 내년 10월 달까지.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거 보면 4개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외울 거냐? 7가지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1번하고 2번은 그냥 수입, 3번은 지출, 4번은 수지 이렇게. 그럼 여기 4개하고 3개에서 7가지를 외우고 가면 돼요. 7가지 외우기 싫으면 학원에 자주 나오면 학원에 빠지지 않고 개론 시간에 나오면 제가 계속 말해요. 이 유일한 개념 7가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하고 수입, 지출, 수지 이 7가지를 저에게 20번 이상 듣고 가요. 시험 보러. 그래도 안 됐다. 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농담하는 게 더 기분 나쁘.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했습니다. 농담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떻게 봐봐요. 요 1번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인데 어떻게 내냐면 요 1번은 5번처럼 내요. 신규 주택 공급량 이렇게 물어. 이거 신규 주택 공급량을 주면서 3번 물어봐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량을 다른 말로 신규 아파트 공급량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신규 부동산 공급량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란 말이 들어가면 그럼 전부 다 유량입니다. 자, 이게 신규예요. 1년 동안에 신규로 아파트가 몇 개 공급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신규 공급량이 몇 개입니까? 이건 안 맞아요. 1년 동안에 신규로 몇 개가 공급됐습니까? 한 달 동안에 신규가 몇 개가 공급됐습니까? 새롭게 몇 개가 공급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신규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처럼 신규가 나오면 유량입니다. 신규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 생산입니다. 생산. 자, 어떤 게 맞는 거 봐봐요. 지금 우리 서울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이거하고 2번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생산량이 몇 개입니까? 몇 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안 나오고 아파트 생산량을 3번 출제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신규, 아파트 생산량, 생산. 근데요, 국민 총 생산은 아직 안 냈어요. 생산 들어갔네요, 생산.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만든 이렇게 되잖아요. 생산. 자, 이제 거래에 나왔네, 거래. 거래라고 안 나오고 주택 거래량이요. 자, 또 여러분 선택해봐. 1번
지금 주택 거래량이 몇 개입니까?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주택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거래량 말 들어가면 유량입니다. 자, 변동. 지금 우리 서울의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안 맞아요. 그럼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우리 서울의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요 네 가지고 여러분의 수입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수입. 선생님 나는 수입이 없는데요. 그럼 저의 수입을 볼게요. 저의 수입. 저의 수입은 저의 월급 있겠죠. 제가 근로자니까 임금 있겠죠. 좀 제가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럼 임대 사업을 하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임대 부동산 나온 순용업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요 소득이 수입입니까 아닙니까? 수입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럼 당신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한 달 동안 소득은 얼마입니까? 한 달 동안 수입은 얼마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월급이요, 임금. 그냥 임금 안 내고 근로자의 임금 이렇게 내요. 근로자 임금. 그다음에 근로자의 월급이요, 순용업 소득, 당기 순이익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삼성전자의 지난 1, 4분기 동안. 그럼 지난 1, 4분기 동안은 그럼 3개월 동안이란 소리야. 1, 4분기는. 그럼 지난 1, 4분기 동안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은 3조 5천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 1, 4분기 동안 또는 지난 2, 4분기 동안 현대자동차의 당기 순이익은 12조 5천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회사들이 당기 순이익이 1년에 막 100조씩 돼야지. 100조씩.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건데. 그럼 당기 순이익도 유리한 개념입니다. 요 지대, 저도 부모님한테 토지를 물려받아서 저도 지대 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대인데 뒤에가 뭐 생략됐을까? 지대 수입이 생략됐어요. 그럼 선생님 지대 수입 얼마인데? 1년에 50만 원. 1년에 50만 원. 그것도 수입이잖아요. 네? 임대료 수입, 월세 같은 거 은행에 내금했습니다. 이자 수입. 요 뒤가 다 수입이 생략됐습니다.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그럼 시험에서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수입을 주면 좋을 텐데 수입을 안 주고 지대, 임대료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건 유리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수입의 반대가 뭘까요? 지출. 한 달 동안에 나의 지출이 얼마다? 나 이번 달에 지출이 너무 많아 사실은. 지출이 카드빚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럼 지출이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지출 그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12개월 중에서 1년 중에서 아마 5월달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5월달이. 그 5월달이 지출 많다 하잖아요. 놀러 가야 되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출이 소비 지출 그래요. 요 뒤에 소비 뒤에 지출이 생략됐어요. 경제학책은 소비 지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 우리 시험은 소비라고 나온다고. 투자. 뉴스에서 이런 거 들어보실 건데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투자 지출이 3천억이다 그러거든. 그럼 1년 동안 지출 그러거든. 1년 동안. 한 달 동안 지출. 이렇게. 그래서 투자 지출도 소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집은 나가는 게 소비가 될 거고 기업은 나가는 게 투자가 될 거고 투자 지출,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지출입니다. 그다음에 수익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야. 수지 묶으면 수지. 현금 수지는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수지는 한자 말이고 우리말로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면 현금 수지가 나오든 현금 흐름이 나오든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입니다. 요 현금 수지만 써놨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진하게 배울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전 현금 수지 이런 게 있어요. 세전 현금 수지. 그럼 수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경상수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어요. 왜? 수지라고 끝나면 요 수지라고 끝나버리면 유량이 더 자기다 유량이 될 거니까 무역수지, 국제수지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지가 나오면 전부 다 뭐가 될까? 유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순용업 소득이 나오는데 소득으로 끝나는 것은 순용업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유효총소득, 가능총소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수입 한 달 동안에 우리 수입은 얼마인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은 얼마인가? 이것도 전부 다 유량 개념이잖아요. 그럼 유량 저하고 이제 암기하고 갈게요. 7가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난 다 외우고 싶은데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림 민법은 언제 할 겁니까? 요거 다 외우면 그림 민법은 언제 할 거냐고요. 그다음에 노래하는 공법은 또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시한 거 말할게. 자.
자, 그러면 유량을 다 외웠다고 봐요. 그러면 저량을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량을 외웠으면 어차피 유량 아니면 저량일 거니까. 가운데 유저량은 없으니까. 그럼 유량 외웠으면 저량은 외울 필요 없겠네. 그러니까 저량은 요 신규하고 반대가 중고 재고예요. 기존. 요 기존이란 말 안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나온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는 신규 분양된 겁니까? 예전에 분양된 거예요. 예전에 분양된 거예요. 그걸 중고라고 그래. 중고 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 아파트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 100개가 아파트 재고입니다. 재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아파트 재고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기존은 거의 안 중요하고 중고 재고죠. 그러니까 중고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내요. 중고 분산 공급. 주택 재고량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고 나왔네요. 중고 나왔네요. 그럼 유량 저량 저량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에서 자 아까 했네. 홍 선생님 재산은 얼마입니까? 그럼 1년 동안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안 맞아요.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그래요. 어떤 회사에 지금 자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부채는 얼마입니까? 자본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저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그랬는데 여기다가 자본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총 부채 할 수도 있고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저량입니다. 자, 이 건물의 1년 동안은 가격은 얼마입니까? 안 맞아요.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래야 돼.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개념, 가치라는 개념, 순자산 가치. 그냥 가치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입니다. 그다음에 국부 안 나와. 국부는 국가의 재산이야. 국가의 재산. 인구 요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유량과 저량 구별할 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5번 나오는데 인구 나왔습니다. 인구, 유량, 저량, 인구수가 나와요. 인구수. 우리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이냐? 1000만 명이다. 서울의 인구수는 몇 명이냐? 1000만 명이다. 그러면 인구와 인구수가 똑같아요. 서울의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1000만 명. 인구 규모. 여기에 시험에 다 출제했던 지문들입니다. 인구라고 나오고 인구수라고 나오고 인구 규모라고 나오고 전부 다 유량, 저량, 저량입니다. 또 이것도 냈어요. 서울의 인구수가 1000만 명. 그럼 서울은 도시인가요? 도시죠. 도시 인구라고 나와. 도시 인구. 이렇게 4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4번 내고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유량, 저량. 그럼 여기다가 변동 붙여요. 인구 변동 이렇게 나왔어요. 인구 변동. 유량, 저량, 유량.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가격 나오면 저량, 가격 변동은 유량. 요 인구 됐습니다. 자, 인구까지 세대수, 주택수, 통화량, 미상한 재산 잔금, 외채 제가 정말 한번 불려드렸는데 요거는 하지 말라고. 미상한 재산 잔금 아직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통화량 딱 한 번 냈습니다. 그래서 요 저량은 다 하지 말고 중고 재고, 그다음에 재산, 자산, 가격, 가치, 인구 이 정도만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21쪽 수요 공급의 개념 21쪽하고 25쪽의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 21쪽 계속 볼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저하고 2가지 배운 거야.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 배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요 밑에 수요량이 나오고 수요자 가격이 나오고 공급량이고 공급자 가격이 나왔어요. 저하고 수요량을 배웠습니까? 수요를 배웠습니까? 수요를 배웠습니다. 수요. 그럼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야. 그럼 수요량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수량이야. 수량. 그러니까 수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를, 수박을, 사과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근데 그걸 최대 수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죠. 수요량이 나오면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거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라고. 그럼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뭐 X? X. 수요가 나오든 수요량이 나오든 요 수요량이 나오면 수요가 나오면 무조건 사전적 개념이야. 그럼 수요량은 이렇게 하죠. 시험 봐요. 시험에서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한 수량이다.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한 수량이다. OX? X.
수요든 수요량이든 구입한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무조건 구입하고자 한다. 여기서 최대는 쟁점이 안 돼요. 자, 공급으로 갑니다. 그럼 공급은 팔고 싶은 욕구야. 팔고 싶어하는 욕구. 공급량은 팔고 싶어하는 수량이야. 그러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야. 요 최대도 역시 쟁점은 안 돼요. 수량이다. 근데 공급량은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다. OX, X. 여기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은 지금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수요에서 몇 가지 배워요? 수요에서 몇 가지? 6가지. 공급에서 몇 가지? 6가지. 이제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1시간 하나 배우면 6시간 공부해야 되겠네. 자, 22쪽 갈래요? 22쪽 가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라고 이제 2번 나왔냐. 수요에서 두 번째 갑니다.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나오면 아파트 공급량 결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 눈빛은 쉬었다 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쉬었다 해야죠. 자, 지금부터 10분 쉬었다 이어서 할 겁니다. 되셨나요? 예.